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쪽지나 이메일 다 받았죠?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학교 측의 공지가 이게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할 경우 수강 인원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단계가 지금 4단계인데 2단계인 경우로 해서 뭐 8명에서 10명 정도 하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결과적으로 보면 대면 비대면을 이제 병행해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대면 비대면 뭘 원하나 그래서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쪽지하고 이메일 다 받았죠? 예,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은 비대면 강의를 원하는 거로 한다고 그랬더니만 진짜 아무도 응답이 없네요, 여태까지. 예, 그래서 그, 어,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비대면 강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의를 지금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를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면 강의면 이게 실습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시험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과목 중간고사도 안 봤잖아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그냥 실습 꼭 해보라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그 중요하다 이렇게 당부 꼭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열 타입 계속 진행할게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그 배열 있죠? 어레이를 하다가 지금 말았습니다. 5장에서. 예, 그래서 그 배열 타입 나머지 부분하고 열거 타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만 다시 한번 보면은 기본 타입하고 참조 타입으로 나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은 우리 뭐 정수, 실수, 논리, 불리한항이죠. 그거 우리 이미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배운 게 이게 참조 타입입니다. 그래서 배열, 열거, 클래스, 인터페이스. 배열 타입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 열거 할 거고,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우리 뒤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참조 타입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 스택 영역에 이렇게 있는데, 스택 영역에 있는데, 거기에 그 객체가 있는 그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주소를 보고 이렇게 참조한다는 힘 영역에 있는 그 객체를 참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참조 그 타입이라고 우리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그 1차원 배열은 그 잘 아는 바 이제 잘 알겠죠? 우리 그 어디야 C에서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이상의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의 행렬과 같은 형태죠. 그래서 그 2x3 행렬을 한번 보면은 우리 이제 가로 있죠? 가로를 행이라고 그러고 우리 세로를 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2x3 행렬 하면 우리 한국말로 할 때 행렬 이렇게 할 때 가로 세로란 말을 하지 세로 가로란 말은 하잖아요. 말의 순서가. 그렇죠? 예, 그래서 2x3 행렬 그러면
2가 행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열이 세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가 행, 3이 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다 그 0, 0, 그 다음에 0, 1, 0, 2.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앞 인덱스가 바로 행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아래는 10, 11, 12 이렇게 돼 있죠. 뒤 인덱스가 열이죠. 그렇죠. 0, 1, 2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모리 배열을 할 건가 이겁니다. 먼저 이게 선언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인트하고 이게 우리 뭐 정수형 배열이죠. 그리고 대괄호를 두 개를 해주죠. 그렇죠? 하나가 있으면은 이제 그 1차원 배열인데 배열을 두 개를 대괄호를 두 개를 하고 그 배열의 이름이 스코어즈입니다. 그래서 이퀄 뉴 해서 만들어라. 이죠? 그렇죠? 뉴 연산자. 그래서 정수형 2, 3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행이 2, 열이 3 이렇게 우리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코어즈라고 하고 여기에 참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수형 배열 정수형 10 영역에 있는 겁니다. 배열 A 객체가 이렇게 참조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여기에 보면은 다시 정수형 그 배열 B를 이런 식으로 다시 그 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렇죠? 여기는 1차원 배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1차원 배열은 뭐냐면 요 앞에 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랭스가 2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녀석은 이쪽 2차원 배열에 요렇게 되죠. 요렇게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세 개. 요 세 개가 그 랭스 3가 되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 A는 그 객체가 있는 실제 객체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랭스 랭스 하면은 배열 A죠. 요 앞에 행의 개수 2를 내려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 0.랭스 랭스 하면은 연속이죠. 연속. 배열 B를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요 열의 아니 그 행의 첫 번째 행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스코어 1 대괄호 1점 랭스 하면은 요 C가 돼서 요 두 번째 행을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그 할당을 받아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배열 A의 그러니까 요 스택 영역에서의 스코어즈는 길이 2인 배열 A를 참조하고 그 다음에 배열 A의 스코어 제로죠. 첫 번째 행 그러면 다시 길이 3인 배열 B 그리고 스코어 1 역시 길이 3인 배열 C를 이렇게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제로하고 스코어 1 있죠. 연속들 스코어 제로하고 스코어 1 인석들이 바로 배열을 참조하는 그 변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객체를 참조하는 배열이 바로 여기 보면은 기본 타입, 바이트, 차, 숏, 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배열이고 이런 거를 직접 값을 가지고 있는데 참조 타입 배열은 각 항목의 객체의 번지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타입 배열하고 참조 타입 배열 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부한 이 그 연속 있죠. 연속들 요 그 다차원 배열이죠. 다차원 배열은 바로 참조 배열의 그 각 항목의 객체의 그 번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택 영역에 str 어레이 있죠? 요거 이렇게 그 어레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0 요 자체에 자바라고 하는 객체, C++이라는 객체, C샵이라는 객체, 스트링 객체 이렇게 세 개의 각 항목의 객체의 그 번지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배열을 보면요, 스트링 배열의 항목도 결국 스트링 변수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링 배열 항목 간의 그 문자잖아요. 이게 그 스트링 문자열을 우리가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퀄 대신에 이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공부한 거죠. 그래서 이퀄을 사용해 버리면은 뭐냐면 번지의 객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서로 다르면은 번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문자열의 그 내용이 어떤가? 그 문자열 자체의 그 내용을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퀄이 아니라 이퀄스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요. 그 한번 뭡니까? 그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면은 배열을 이제 복사할 때도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이전 배열로부터 다른 배열을 만들어서 항목값을 이렇게 복사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열을 만들었는데 배열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배열의 양을 키우고 싶으면은 새로운 큰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먼저 있었던 작은 배열에서부터 배열의 그 값들 있죠. 값들을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새로운 배열에다 넣어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포문을 이용하죠. 인덱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 배열 복사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것도 한번 순서대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array copy 이그젬플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이게 168페이지에 있는 예제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old string array 있고 초기화가 됐죠. 그래서 java array copy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ew string copy인데 요게 new 연산자로 해서 항목 5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그 new string array라고 하는 연속은 비어 있으니까 old string으로부터 string old str 요 array로부터 복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system.array copy 요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old string array 그쵸? 그 다음에 new string array 그 다음에 어디까지 old string array length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복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링 시스템 어레이 카피 그 메소드 사용하는 거 한번 그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올드 str 어레이에는 값이 자바라는 객체, 그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어레이라는 객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피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그거를 해서 그 세 개를 5개짜리에다 복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두 개는
값이 없죠. 그래서 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은 그 널 값으로 이렇게 그 초기화가 된다고, 자동 초기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참조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참조 타입 복사되는 값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그 객체가 있는 번지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이런 거는 얕은 복사, 셀로우 복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있는 메모리 주소, 힙 영역의 메모리 주소만 우리가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딥 커피, 깊은 복사는 그 객체도 아예 새로 만드는 그런 복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그 자바나 어레이나 카피라는 이 내용을 그 새로 만들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에 있는 그 객체를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메모리가 절약이 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 다 실습을, 교과서에 있는 거를 다 실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하는 복사죠. 그래서 여기 그 어레이 길이 있죠. new str array length까지, 그렇죠? 그래서 포문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참 화면에 그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바 어레이 카피 이렇게 출력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향상된 포문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전에 포문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포문의 기본이 이제 조건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증가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인덱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바인 경우에 인덱스를 이용을 하지 않고 바로 항목 요소를 우리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향상된 포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15장 아마 못 나갈 텐데 할 배열 및 컬렉션 객체를 처리하려고 이 향상된 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 변수나 증감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무슨 타입 변수냐, 포문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슨 배열이냐, 그 다음에 무슨 타입이냐, 그 다음에 실행문,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코어라는 여기 항목에 5개 들어가 있는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총합을 구하려고 그래요. 초기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이니까 인트 정수형이죠. 그 다음에 스코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스코어 전체를 해라, 이겁니다. 가져올 항목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에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정수 스코어에서 스쿼즈 요거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스쿼즈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 타입 변수,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쿼의 요 배열 요소의 값을 우리가 정수형 스코어 s가 없습니다. 헷갈리게 되는데, 그렇죠? 인트 스코어라는 변수가 뭐냐면 스코어수에 다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요걸 하나씩 빼와서 스코어수에서 하나씩 빼놔서 총합을 구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합을 구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내부에 실행 모드 모두 실행이 되면은, 바꿔 말하자면 스쿼즈라는 그 배열에서 값을 이렇게 빼올 때, 지금 5번 빼오겠죠 아마.
개수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 개수가 다 빼오면은 이 포로프가 실행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 보면은 2, 그 다음에 3, 1 이렇게 2, 3, 1, 2, 3,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습을 한번 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본 스쿼어즈 요거 있고 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향상된 폼은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더블 해서 평균값에서 스코어.랭스에서 요거 몇 개인지 개수가 들어오죠.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 더블로 계산해라. 그래서 이게 평균도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실습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실습 꼭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이제 열거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C 랭귀지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열거 타입은 우리 C 랭귀지 했던 것처럼 우리 데이터 중에서 몇 가지 한정된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이다. 그러면 7개밖에 없죠. 달이다. 그러면 12개밖에 없잖아요. 계절이다. 그러면 그 4계절밖에 없죠.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주사위가 1, 2, 3, 4, 5, 6. 동전을 던졌다. 그러면 앞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값만 가지고 그 값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한정된 값만 가진 거를 우리가 열거 타입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값을 우리가 이제 열거 상수로 정의를 해서 선언을 하죠. 자, 어떻게 하자면 이제 퍼블릭은 이제 공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enum 영어로 아까 그 배열 타입이 enumeration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enumeration의 앞을 따서 enum 그 다음에 열거 타입 이름을 하고 이렇게 그 괄호 열고 그 앞에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public enum 그쵸? 열거 타입이고 이름이 이 열거 타입 이름이 week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쭉 7개를 닫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전부 다 대문자죠. 그래서 열거 상수의 이름은 관례적으로 모두 대문자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로그인 리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리절트인데 이렇게 로그인 석세스, 로그인 페일드 2개가 있으면은 서로 다른 단어가 2개가 이렇게 결합됐다 그러면 언더바 있죠. 관례적으로 밑줄 언더바를 쳐서 이렇게 둘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가 옆에 있는 거 public enum week하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요게 Monday, Tuesday, 이런 식으로 쭉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거 타입을 우리가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으면 밑줄로 연결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열거 타입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 타입 변수가 있으면은 이를테면 week라는 열거 타입 변수에 today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today는 week.sunday가 됩니다. 그래서 today 그래서 그 week.sunday라는 거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today라는 거 사용하면 그게 바로 오늘 이번 주 그 열거 타입 변수의 열거 상수 Sunday 대신에 변수명 today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거 상수 열거 타입 변수 선언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길게 쓰느니 today라고 쓰겠다 이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today가 바로 뭐예요? 열거 타입 변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열거 타입 상수 중에 하나를 지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니까 이게 초기화가 되면은 이게 널로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 열거 타입을 이제 선언을 했으면요. 이제 열거 타입을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열거 타입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열거 타입의 메소드도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거 타입 그 메소드들은 우리 그 열거 상수의 문자열을 이제 그 내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를 보면요. 열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하고 메소드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인데 우리가 여기 쓸 수 있는 게 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각 열거 객체의 이제 문자열을 리턴해라 이거죠. 아까 그 문자열이 일테면 썬데이다 그러면 썬데이를 리턴하라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디널 이런 경우엔 그 열거 객체의 순번 0서부터 그 순번을 리턴을 합니다. 이게 시작은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ompare to입니다. 그래서 열거 객체를 비교하고 그 순번의 차이 값을 이제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value of string name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자열의 열거 객체를 이제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values 하면 모든 열거 객체들을 배열로 리턴을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조 타입이니까 스택의 그 데이즈라고 하는 이게 변수죠. 열거 타입 변수죠. 그다음에 그 변수에 여기 주소를 참조하죠. 요 0번째 해당하는 거. 0번째가 아까 보면은 이 아까 위크 해당되는 이제 몬데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해서 0서부터 해서 6번째 이게 6 인덱스는 6이지만 7번째죠. 그래서 썬데이가 되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열거 상수 문자열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요게 바로 이제 말하는 열거 객체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java.language.enum 클래스를 이제 자동 상속을 받습니다. 여기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공부할 텐데요. 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소드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java.language.enum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가 바로 방금 전에 설명한 열거 객체의 그 메소드 요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참고로 요것들을 이제 클래스에 원래 정의가 되어져 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소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 메소드들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enum week example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mport가 있어요. java.util.calendar 아까 우리 그 지난번에 설명했죠. import는 뭡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불러와서 사용하려고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래서 java.util.calendar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소드를 사용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week today equal null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week 그 칼렌다라고 하는 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 칼렌다에서 가져온 그 클래스 요 뒤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인스턴스. 그래서 그 위크가 요게 그
칼렌더에 있는 여러 가지 달들이 있죠. 우리가 일일이 몬데이, 썬데이 여기 다 치지 않고 그냥 칼렌더에 들어가 있는 주 요일의 이름들을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그 위크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위크가 케이스 1인 경우에는 today equal week.sunday 하고 브레이크가 됩니다. 브레이크는 이제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면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이라고 치자. today가 일요일이고 밖으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는 토요일이고 브레이크 밖으로 빠져나와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요일은 today죠.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요거 썬데이인지 뭐 프라이데이인지 그거를 화면에 출력해라 이거죠. 그래서 if today 오늘이 썬데이면은 일요일은 축구를 합니다. 아니면은 열심히 자바 공부를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그 임포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뒤에서 또 공부를 할 거고 요 칼렌더 get 인스턴스 요 메소드들도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대로 불러오고 이걸 그대로 칼렌더에서 들어가 있는 그 요일의 이름들을 불러와서 이제 위크에 라는 뭡니까 그 ENUM 타입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UM 메소드를 사용하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week today equal week sunday입니다. ENU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 name equal today name 이런 녀석이죠. 아까 우리가 본 name 그 열거객체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그러면 Sunday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day.ordinal입니다. 그래서 ordinal은 아까 공부했죠. 객체 열거객체의 순번을 우리 리턴을 하는 녀석이었죠. 그렇죠? 그래. 그 다음에 compare to 우리 역시 아까 했던 대로 비교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전후로 이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비교를 해서 빠르면은 그 열거객체가 매개값의 그 열거객체보다 순번이 빠르면 음수, 순번이 늦다면 양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상대적인 위치를 해서 음인지 양인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몬데이하고 웬즈데이 둘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앞에 둘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리절트 1은 그 다음에 리절트 2는 요게 앞에 있죠. 그러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 2가 데이 1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리절트 2는 양수 2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스는 열거 타입의 모든 객체를 배열로 만들어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value of Sunday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if weekday가 Saturday 혹은 Sunday 그러면 주말이군요. 이거는 평일이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value of Sunday 이렇게 되면은 배열로 만들어서 이렇게 value of죠.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value of죠. value of. 그래서 매개값으로 주어지는 문자열하고 동일한 문자열을 가지는 그 열거 객체를 이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 weekday는요,
그 썬데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으니까 week.saturday, week.sunday를 우리가 저 리턴을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를 value ofs를 하고 values를 하죠. 그래서 values는 아까 설명했듯이 열거 타입의 그 모든 객체를 이제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지라고 하는 배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게 향상된 포르프죠. 예, 향상된 포르프를 이용해서 무슨 요일인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여러분들 꼭 실습 꼭 해보기 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열거 타입도 마치겠습니다. 열거 타입도 마치고 이제 이번 시간에 들어간 내용이 이제 6장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1시간에 역시 또 오늘 시간에 다 끝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하는 데까지 할게요. 그래서 먼저 클래스를 하기 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우리 이제 객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OOP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게 뭐냐? 영어로 이제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죠. 자동차니 책이니 사람이니. 그 다음에 이 추상적인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나 날짜 뭐 이런 것 중에서 그 스스로 속성, 동작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이다, 뭐 자동차다 이런 객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할 때 뭐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자반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 객체로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름이 있겠고 나이가 있겠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웃다 뭐 먹다 자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죠.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객체의 속성을 가리킬 때 우리 이름이니 나이니 주민등록번호니 그런 속성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객체가 하는 동작 뭐 먹다 웃다 뭐 이런 것들을 메소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바 객체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은 말 그대로 모든 거를 다 사람이다 그럼 사람에 관한 모든 기능 모든 속성을 다 넣을 수 없고 우리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골라서 사람이기를 흉내내는 거죠. 모델링을. 그래서 뭐 이를테면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색상이 뭐고 지금 자동차는 달린다 멈춘다 뭐 자동차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색깔이 뭐냐 뭐 그다음에 속도가 뭐냐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 객체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거를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자바가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들은 아까 방금 전에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하죠. 뭐 사람과 여기 보면 계산기가 있다. 그러면 사람 객체, 여기 전자계산기 객체, 이거 둘을 어떻게 됩니까? 상호작용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계산기 객체를 할 때 뭐 덧셈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집어넣고
덧셈해서 결과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 객체에서 요 전자계산기 객체에 있는 그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객체들은 서로 데이터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객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객체는 다른 객체들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우리 집합관계다 그러면 완성품이 있겠고 완성품에 부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집합관계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객체가 있잖아요. 자동차 객체는 당연히 엔진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를테면 핸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집합이 바로 자동차가 되겠죠. 집합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객체가 있으면 사람은 이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그래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사용할 때 그걸 사용관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객체는 이 종류 객체와 구체적인 사물 객체 관계를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기계라고 하는 커다란 객체의 어떤 하위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라고 하는 어떤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의 구체적인 사물 바로 자동차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상속관계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상속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특징이 바로 이게 캡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캡슐화입니다. 여러분들 저 약 먹을 때 약 캡슐 이렇게 먹죠. 그러면 캡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그냥 껍질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객체의 지향에서 이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안에 필드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묶어서 실제 구현 내용을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덩어리로 묶었다는 의미에서 캡슐이고 캡슐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이 밖에서 안 보이죠. 그래서 실제 구현 내용을 이렇게 감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객체는요, 객체의 내부도 전부 다 알지를 못하고 그 객체가 이제 노출해서 보여주는 사용해도 된다고 그 허용한 그 필드하고 메소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하고 메소드를 이제 캡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외부가 이제 제멋대로 사용을 해서 이 객체를 제멋대로 우리가 그 원래의 그 본질을 손상하게끔 그런 식으로 제멋대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사용으로 객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캡슐화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캡슐화된 멤버를 이제 노출할 건가 감출 건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공부한 퍼블릭은 이제 다 전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퍼블릭만 써왔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상속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와 객체가 상위 객체하고 하위 객체 아까 기계류 자동차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상위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상속을 시켜줘요. 하위 객체에다가. 그러면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요 그 하위 객체에서 요 상위 객체의 필드나 메소드를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선언해주지도 않고 그대로 물려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그 반복된 코드를 할 필요가 없죠. 물려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위 객체를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객체가 재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유지 보수가 된다 그러면 상위 객체를만 바꾸면은 그 밑에 하위 객체들도 다 바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돼야 됐다면 일일이 가서 바꿔줘야 되는데
상속이다 그러면 위만 딱 바꾸면 아래도 자동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했던 그 객체의 그 다형성 형태가 바뀌는 거 이것도 우리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형성 폴리모르피즘은 우리 같은 타입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객체를 대입해 줄 수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타입이지만 다양한 객체를 대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에서는 아까 상위 객체입니다. 모든 자식 객체가 대비될 수 있고, 인터페이스 타입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역시 모든 구현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부품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유지보수가 또 용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를 우리가 타이어 타입을 해주면은 그 안에 뭐 타이어 해서 종류가 있겠죠. 한국 타이어니 뭐 금호 타이어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상속을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한국 타이어 객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타이어 타입에서 들어가 있는 메소드 필드가 그대로 물려받고 한국 타이어만의 필드 메소드가 추가가 돼서 이것들이 부품이 돼서 자동차라고 하는 커다란 객체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이 긴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개념이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객체가 있다더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근데 자바에서는 그 설계도에 해당하는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에는 아까 말했듯이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스턴스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화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객체를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바꿔보면 개발자가 자동차를 만드는 설계도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 가지고 자동차 A, 자동차 B를 만드는데 그거를 인스턴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스턴트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꼭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객체를. 자, 그래서 클래스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말 그대로 클래스 해주면 되고 이름을 쓰면 되죠. 그래서 클래스 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게 클래스 메인이죠. 클래스 메인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나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 이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맨 앞은 문자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카는 안 됩니다. 카는 되지만 그 다음에 특수문자 안 돼요. 알파벳에서 쓰는. 그래서 달러니 언더바니 뭐 애시니 샵이니 이런 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자바에서 하는 예약된 인트니 폰이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됩니다. 한글 이름이 되지만 가급적이면 그 모든 환경에서 다 쓸 수 있게끔 영어 이름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도 서로 다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첫 글자와 서로 다른 단어가 여기 보면 챗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챗이라는 단어가 클라이언트 단어 두 개가 합쳤죠. 그래서 그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게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 우리 이제 제한자입니다. 모두나 쓸 수 있는 거고 클래스 선언하고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파일을 해주면은 그러면 클래스 이름.점 클래스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소스를 이제 여기 보면 카죠. 이름 예를 들면 카다 그러면은 요거 카에 해당하는 녀석 카.자바라고 하는
요거 소스 파일 하나당 하나의 클래스를 선언하는 게 관례예요. 뭐 2개 이상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은 하나 이상의 하나만의 클래스를 선언하는 게 관례입니다. 2개를 만약에 사용한다더라 그러면 컴파일 해주면은 카.점 클래스하고 타이어.점 클래스 2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퍼블릭 그 밑에서는 퍼블릭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언한 개수만큼의 이런 그 바이트 파일 클래스.점 카.점 클래스 타이어.점 클래스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가 뭔지 그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클래스 객체를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때 객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겁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게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로부터 이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클래스는 설계도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설계도로부터 직접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new 연산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하고 우리가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그 생성자, 객체를 만드는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생성된 객체는 당연히 어디 있어요? 힙 메모리 영역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new 연산자는 이제 객체를 만들고 이제 힙 영역에 생성이 된 그 메모리가 주소 있죠? 그 생성된 객체, 그 메모리 객체 번지를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카 뉴카하고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합니다. 이게 뉴 연산자고 클래스에서 이게 바로 이제 생성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S1은 new 스튜던트 괄호 열고 닫고입니다. 그러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클래스를 가지고 S1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는데 new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new 스튜던트 그래서 그 스튜던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 내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카 마이카 이퀄 뉴카 자동차 살 때 우리 새 차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중고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카 마이카 이퀄 뉴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 연산자에 의해서 리턴된 그 객체 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뉴 연산자로. 그렇죠? 그래서 그 번지가 저장될 바꾸면 참조 타입 변수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클래스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 타입이 그래서 10 영역에 있는 객체의 주소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 요 아까 그 클래스가 대문자 카죠. 변수가 뉴 카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스택 영역에 뉴 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 주소에 요 그 객체 주소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저 클래스의 여러 가지 그 용도 중에서 우리 그 하나는 이제 API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용 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아예 그런 목적으로만 만든 그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100개라면 대부분의 그
99개 대부분은 라이브러리고 단 하나가 이제 실행 클래스가 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 클래스는요, 프로그램의 그 메인 메소드 있죠? 우리 시작할 때 그 메인 메소드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한 개의 실행 클래스가 있고 n 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래스의 구성 멤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필드하고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필드가 이제 객체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다. 그러면 이제 필드 네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죠. 이게 하는 동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메소드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이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우리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 메소드, 생성자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한번 보겠어요. 필드는 이제 객체에 관한 여러 가지 고유 데이터들이 있죠. 그렇죠? 자동차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자동차의 제작회사, 모델 네임, 컬러, 최고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 고유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또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디 자체가 있어야 되고 엔진도 있어야 되고 타이어도 있어야 되고 뭐 핸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겁니다. 자동차를 표현할 때 현재 속도가 뭔가 달리고 있는 속도가 얼마인가 엔진 회전수가 얼마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를테면은 그 뭐 누적된 그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객체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유 데이터, 상태,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다 필드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퍼블릭 클래스 했죠. 그래서 그 스트링 컴퍼니, 스트링 모델, 스트링 컬러, 그 다음에 인트, 맥스 스피드 요게 고유 데이터가 되겠고 상태가 인트 스피드, 인트 RPM 이게 엔진 회전수, 그 다음에 부품이 바디, 엔진, 타이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렇게 바디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요 자체가 하나의 다른 부품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현법이 다르죠. 이것도 우리 하나하나 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를 선언할 때 아까 정수형이다, 뭐 더블이다, 뭐 아니면은 그 str 문자열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정수형인 경우에는 대부분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형인 경우에는 펄스 거짓이 기본이고요. 참조 타입인 경우에도 다 이렇게 널로 우리 이제 지정을 안 하면은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지정을 안 하면은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필드를 선언할 때 스트링 컴퍼니 이퀄 현대자동차 모델 그랜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인트 프로덕션 이어면 그 초기화가 안 돼 있죠.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 정수형 부일련은 0이 되고 부일련 엔진 스타트는 이제 펄스 거짓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를 이제 값을 읽고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용할 때. 예, 그래서 이 필드를 사용할 때 객체의 그 내부냐 아니면 객체의 외부냐 이걸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객체의 내부다. 뭐 클래스 내부면은 그냥 스피드 이퀄 0, 뭐 스피드 이퀄 1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외부에서 요 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카 마이카 이퀄 유카 넣고 괄호 열고 닫고 생성자 써서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를 썼죠. 그쵸? 객체가 생성됐죠? 예, 그러면은 마이카.speed 이퀄 60 하면은 요 카라고 하는 클래스에 스피드라고 하는 필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객체의 이름이죠. 카 클래스에 속한 객체, 카 클래스로 만든 객체의 마이카를 쓰고 그 다음에 필드 이름 이퀄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객체 클래스 변수 요게 마이카 요거 그 이름에 점 필드로 이렇게 써라 접근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가 서로 다릅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카.java 요거 만들고요. 카 example.java 지금 말했지만 요 파일이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클립스에서 카.java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퍼블릭 클래스 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카 클래스 요를 이용을 하는 것이 카 example.jav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인이 있죠. 그렇죠? public static void 메인이 있고 그래서 뭐 카 마이카 이퀄 유카 요거 가지고 이제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읽고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카.company 요게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마이카라고 하는 객체 변수 그 클래스 변수 거기에 변수 컴퍼니가 있으니까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점으로 다 연결돼서 월 화면에 출력을 해보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이카.speed 이퀄 60 지금 여기 그 스피드가 없었잖아요. 그쵸? 스피드가 0이었죠. 초기화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60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카.speed 이퀄 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해 봤습니까?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교과서에 202페이지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드 이니트 밸류 필드를 이제 초기화하는 자바고 실습입니다. 그래서 필드 이니트 밸류 점 자바 필드 이니트 밸류 example 점 자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이니트 밸류라는 그 별도 파일입니다. 요게 별도 파일. 그래서 선언을 하고 그 안에 필드를 쭉 했죠. 바이트 타입, 쇼 타입, 뭐 인트 타입, 롱 타입, 그 다음에 부리안, 차, 플로트, 더블 이렇게 다 여기 배열,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그 파이나이트 필드 이니트 밸류 이겁니다. 앞글자면서 FIV라고 하는 요 우리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퀄 U 요게 생유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FIV라고 하는 그 객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FIV.byte value 그쵸 여기 값을 집어넣지 않았죠. 그냥 만들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일단 만들어주면 초기화를 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0이죠. 그렇죠? 바이트, 숏, 인트, 롱 다 0으로 해줍니다. 부일리아는 펄스죠. 그렇죠? 다 0으로 되고 여기 보면은 그 어레이나 스트링인 경우에는 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실습해 보면은 그 출력되는 값들이 00000이고 펄스가 들어가고 가젯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아래는 널이 되겠습니다. 자, 실습해 봤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할 내용이 우리 생성자인데요. 지금 실습을 몇 번 안 했죠? 그 강의 내용을 말았지만 그래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넘었지만요. 자, 다음은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이제 그 객체를 우리 초기화 만들고 초기화하는 거를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new 클래스하고 괄호 열고 하면은 이 아까 카면은 new 카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하면 요게 그 new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서 요게 호출이 돼 가지고서는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카라고 하는 생성자를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돼서 객체를 만들고 초기화를 해주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필드 값들을 다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나 여기 보면은 생성자라고 따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가 않죠. 그건 뭐냐면은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 안에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요게 그 디폴트 생성자를 받으러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성자 선언을 생략하면은 기본 생성자가 그냥 추가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카하고 괄호 열고 닫고 자동 추가된 기본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 대신에 그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이 직접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클래스 있죠? 그 다음에 매개 번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객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드들을 이제 초기화하는 그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 아까 있잖아요. 거기에 카 생성자라고 집어넣으면 스트링 모델, 스트링 컬러, 그 다음에 인트 값, 요 값들이 있죠. 요것들 이렇게 쭉 들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가 이 안에 이게 생성자를 넣었잖아요. 이름은 카 이렇게 돼 있고 똑같죠? 예. 컴파일러는 이제 기본 생성자를 만들지 않아요. 예. 그리고 반드시 new 연산자를 살 때 요 그 개발자 코딩한 사람이 만든 생성자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카 마이카 이퀄 new 카 하고 요게 그 첫 번째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린저가 들어가는 거고 스트링 컬러에 해당되는 게 검정이고 맥스 스피드가 정수 맥스 스피드가 300이다. 그러면 요 그 생성자에 지정되어져 있는 모델 필드죠. 필드에 모델이라고 하는 필드에 그랜저가 들어가고 컬러라고 하는 필드에 검정이 들어가고 맥스 스피드에 300이라고 들어가게끔 그 객체를 만들고 그 필드 값을 다 할당을 해서 그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카의 생성자를 넣었어요. 근데 거기 스트링 컬러 그 다음에 인트 cc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 마이카 뉴카 하고 그 다음에 검정 생성자가 여기 요 생성자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은 요 컬러 들어가는 거고 300은 cc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 마이카 뉴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게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요기에 맞춰서 객체를 그 만드는 이 생성자 사용하는 요기에 맞춰서 우리 이 구문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없죠. 이미 생성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가 없이 선언된 필드는요. 아까 설명했듯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랬죠. 정수나 뭐 플로트나 이런 경우에는 0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다른 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 그, 어, 그 생성자의 그 매개값으로, 그쵸? 지금 요게 바로 뭐예요? 생성자의 매개값이었죠. 칼라의 검정, CC의 3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K1이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데 뉴 코리안의 생성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임의 박자바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인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개 변수하고 필드명이 같다. 그런 경우엔 this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this. 그래서 필드 초기화 할 때 요 this 사용한 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는 코리안.자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션에 대한민국 있고 이름 SSN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자가 있어요. 근데 이미 여기 네이션에는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별도로 여기 할 때 필요한 게 네임이죠. 그래서 코리안 스트링 N 그다음에 스트링 S 요게 그 네임하고 그 SSN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N을 받아오면 네임에다 집어넣고 S를 받아오면 SSN 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this.name equal name this.ssn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쵸?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 클래스 코리안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여기 보면 K1이라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여기 그 K1의 대신에 여기다 this를 썼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뭐라고 이름이 붙여질지 모르죠. 아니 무슨 이름을 가진 객체가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this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 줍니다. 바로 매개 변수하고 필드명이 이렇게 같으면은 this를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매개 변수와 필드명이 같다. 요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코리안 이그잼플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K1 equal U 코리안 이게 생성자 사용하는 거죠. 이름이 박자버고 주민등록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K1.name, K1.ssn 그렇죠? 요거를 사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 해봤습니까? 예, 생성자가 기네요. 예, 오늘 좀 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가 이렇게 있어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그 객체를 생성할 때 다른 값으로 외부의 값으로 객체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생성자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값이 어떤 타입으로 몇 개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도 다양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이게 오버로딩이 굳이 설명하자면 덮어쓰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오버로딩이 보통 짐을 들었다 그러면 짐에다가 다른 짐을 이렇게 더 얹을 때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덮어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끔 이게 생성자 오버로딩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오버로딩을 사용하면은 매개 변수를 달리하는 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한번 보면은 퍼블릭 클래스 카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되겠죠.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칸은 모델만 제공되고 두 번째 칸은 모델하고 컬러도 제공이 되고 세 번째 칸은 모델 컬러 맥스 스피드도 제공이 되는 생성자입니다. 그렇죠? 컬러 카원 이퀄 뉴카 이렇게 쓰면 이거 기본 생성자죠. 그렇죠? 근데 뉴카하고 그랜저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모델 이름만 제공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카3인 경우에는 그랜저 흰색, 카4인 경우에 요 생성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랜저 흰색 300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다른 생성자가 여러 개 선언이 되면은 이런 방식을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카 자바 요 오버로딩 요 하는 방법 있죠?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오버로딩 하는 거 한번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디스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성자를 우리가 호스할 때 디스를 해주게 되죠. 여기 보면은 카의 스트링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그 모델 은색 250 있죠. 그쵸? 여기 보면은 모델 컬러 250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요게 중복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생성자가 이렇게 오버로딩이 되면은 생성자 간에 이렇게 중복된 코드가 있을 수가 있게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초기화된 내용을 한 생성자에 이제 몰아두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생성자들 있죠? 예, 작성된 생성자를 디스로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디스 가로 열고 닫고.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똑같은 녀석이죠. 그쵸? 예, 근데 중복이 되니까 이게 디스하고 모델 널 0. 그쵸? 그 다음에 디스 모델 컬러 0. 뭐 이런 식으로 디스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중복된 것들이 뭡니까? 줄죠. 예, 중복된 부분들이. 예, 그래서 디스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다른 생성자 있죠? 호출을 해가지고서는 중복된 코드를 줄입니다. 예, 그걸 할 때 요 디스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게 되는 거죠.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됐습니까? 예,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 8절 메소드는 우리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여기 내가 지금 한다고 여기 PDF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이게 벌써 1시간 18분, 19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안하지만 다음 시간에 메소드부터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이제 6장 클래스를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생성자까지 우리 지금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메소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수 문제는 우리 좀 내 예상과 진도가 조금 달라서 문제가 좀 있는데 뭐 여러분들 13번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78페이지에 있는 278페이지에 있는 13번 실습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에 남으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실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실습해 보기 다시 한번 당부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과서를요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